구윤철 경제부총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힘줘서 말했던 게 바로 국내 증시 부양일 겁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한때 코스피 3,000선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위기감도 있었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 상황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주식 떨어지는 것도 개미들,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을 텐데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이 경제부총리 한마디로 오늘 개미들이 부글부글했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저희 코스피 3,200 정도라고 하는데 소위 PBR이라고 하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십니까? 10 정도 안 되네. 1.0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도 주가가 너무나 못 미쳐서 이거를 옆 나라 일본인 1.6만큼만 높여도 5,100입니다. 아니 지금 PBR이 10이면 우리 주가가 코스피 3만이어야죠. 그럼요. 예. 코스피 5천은 뭐 진즉에 넘었겠죠. 예. 저도 장학 퀴즈식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새 얼마냐? 우유 예. 한 통에 얼마인지 예, 아세요? 예. 모를 수 있어요. 그거 안 좋은 근데 질문이에요. 예. 코스피 5천 노래를 부르면서 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PBR이 뭐 예를 들면 1인데 2나 3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10을 얘기하시는 거는 주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없는 것 아니냐. 굉장히 참담한 심정으로 봤습니다. 제가 송영훈 대변인,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경제부총리가 그리고 또 부동산 말고 주식하라는 이재명 정부의 취지에 맞는다면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PBR, Price to Book Rati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시가총액을 그 회사의 순자산으로 나누는 거죠. 예. 순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로 평가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PBR이 1.0 정도 되면요. 이론적으로는 그 회사를 청산했을 때 주주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돈만큼을 주가로 평가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전혀 고평가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단히 저평가되고 있는 것에 해당합니다. 예.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PBR이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5천을 가려면은 이 PBR이 1.6을 조금 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경제부총리는 정확하게 PBR을 알지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10이라고 하는 엉뚱한 숫자를 댄다. PBR이 10이면 지금 코스피가 3만이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순자산 가치 10배 이상으로 주가가 평균적으로 우리 종목들이 평가받고 있다면 그건 시장에 대단히 위험하게 거품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경제부총리가 주식시장을 가라앉히기 위한 대책을 내놔야 되죠. 그러니까 본인도 말하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경제부총리는 10이라고 답하고 뒤에서도 사실 10이라고 알려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예.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코스피가 5천을 갈 수 있다고 볼 것인가. 그야말로 장밋빛 환상, 공허한 구호에 그친다고 보지 않겠는가. 그것이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여실히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진욱 대변인, 저도 아까 천하람 의원 말에 동의해요. 장학기처럼 숫자 모르냐 아니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도 아니고 이소영 의원이 물어본 거고 이거는 주식시장의 기본 중에 기본일 수도 있고 주식시장 가장 중요한 게 불확실성을 없애는 건데 경제부총리의 증시에 대한 너무 모르는 무지뿐만 아니라 지금 상법 개정안, 주식시장 개정안 10억 할 건지 50억 할 건지 아직 결정도 안 했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주식을 부양하냐 이런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그 여당 의원 중에서 질의한 의원이 이소영 의원인데 예. 이소영 의원이 엊그저께 기재위로 이제 그 사보임이 되고 예. 아마 오늘 첫 전체 회의가 열려서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소영 의원의 질의 방향은 아마 이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어떤 이렇게 아느냐 모르냐 단순한 그런 그러게요. 정도를 물어보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의 주식시장이 조금 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 이제 세제 개편한 부분에 있어서 주식의 대주주의 요건을 얼마로 맞춰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참 논의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본인이 엉뚱한 답변을 하셔가지고 곤혹을 치르게 되는데 사실 이런 답변들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은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시는 취지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 정말 제가 볼 땐 바람직한 태도셨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이 문제로 인해서 왜 우리의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무관심하느냐라는 다른 방향의 공격을 받게 됐고 그 공격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 이재명 정부 전체의 주식시장에 대한 예. 그 비판을 받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윤철 총리가 이 부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이 지금 생각이 다른 것 같은 10억인지 50억인지 상법 기준, 대주주 기준 이것도 빨리 결정해야 될 텐데 그 상법 개정안 진성준 전 정책위원장 그 이후로 코스피가 좀처럼 맥을 못 추고 있어서요. 글쎄요, 코스피가 연일 하락인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여당이 밀어붙이려고 하는 노란봉투법 논란 역시 그 원인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이 특히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만 지나치게 엄격하고 냉혹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어제 발생한 이 코레일 사고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철도 사망 사고에 대해서 여태까지 코레일 사장 처벌받은 전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죠? 대통령은 포스코 ENC 사망 사고 잤다고 면허 출시까지 운운하는 바람에 포스코 ENC 딸린 식구들이 얼마나 불안했답니까? 공기업이라서 처벌을 못하는 겁니까? 대통령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코레일은 폐쇄입니다 지금. 코레일 같은 경우는 지분 100%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사고의 책임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고 책임과 관련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오너가 책임이 있다면서요. 코레일의 오너는 누굽니까? 100% 지분이 있는데 이거의 정부면 정부의 수장인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도 아마 이 사고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느끼면 됩니까 그냥? 그러면 앞으로 오너들도 책임을 많이 느끼면 되는 건가요? 저는 이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한테는 폐업까지 시키겠다 이렇게 윽박 지르는데 정부는 뭐 자진하야 정도 각오를 하십니까?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성 변호사님, 우재준 의원이 그럼 뭐 책임을 느끼면 됩니까? 느낌만 갖고 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 김 장관 대답하는 태도도 그래요. 저분이 철도 기관사 출신 아닙니까? 예. 바로 코레일 소속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근데 이제 거기 그렇다면은 보다 더 책임감과 어떤 여기 사고에 대한 어떤 엄중함을 느끼고 예. 답변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무조건 좀 대통령을 방어하기 급급하다. 이걸 뭐 답변하기 곤란하다. 뭐 피해가는 듯한 이런 얘기들.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인사사고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폐업까지, 즉 금융치료를 넘어서 거기 회사를 아예 망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코레일 같은 공공기관이 예. 이런 대형 참사가 났는데 저렇게 더군다나 거의 출신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저런 식의 좀 약간 무책임한 태도를 일관하는 게 맞느냐, 국민 정서에 대단히 반하는 거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예.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안전이 미비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민간만 패가지고 말하자면은 한쪽만 공격해가지고 이것을 바로잡겠다 그럴 수는 없죠. 예. 이거는 노사가 함께 가듯이 이것도 공공기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야죠. 그런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쪽만 이렇게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우 의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예.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도 민간에게만 너무 책임을 묻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함께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정책을 추진해야 필요성 있는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기업이든 일반 기업 잣대가 너무 다르지 않냐는 비판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일단 대통령이 특히 일터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절대로 막아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얼마나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김 장관도 관련된 부분을 이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뭐 이 답변 내용이 뭐 무책임하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마 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한정되어 있었을 것이다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후속 조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이런 후속적인 조치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비판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하다가 죽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기조, 이 기조는 사실상 바뀌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지 정부의 후속 조치를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논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송영 대변인님. 아니 주식시장 그렇게 끌어올려서 코스피 5천 시대 만든다 부양한다더니 아예 단순한 경제부총리 지시조차 없냐라는 무관심. 두 번째는 지금 어쨌든 미국과 관세 협상하고 조선업 띄워야 되고 기업 살려서 이 국가 경제를 키워야 되는 이 시점에 노란봉투법을 어쨌든 대통령실이든 당정대 모두 공감하고 밀어붙이려고 한다. 기업들 반발해도. 그럼 결국은 재계 입장, 기업 입장에선 이건 이재명 정부는 기업 친화적인 건지 반기업적인 건지 뭐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런 노란봉투법, 노봉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돼서 시행이 된다면 예.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뿐더러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업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소수의 근로자들과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는 문제, 결국 이 둘 간의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특히나 많이 영향을 받게 될 업종이 자동차와 조선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두 업종에서는 사내 하청이 굉장히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단계 하청 구조가 올바르거나 바람직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엄연히 현실인데 지금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용자가 교섭을 해야 되는 범위를 대폭 확대시켜서 결국에는 하청 근로자들도 전부 다 원청과 단체 교섭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 한화오션, 옛 대우조선 해양이죠. 예. 조선소가 있는 거제에 가면은요. 전국 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 지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속해 있는 근로자가 한 400여 명 되는데요. 서로 다른 22개의 사내 하청 업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법에 의해서 한화오션 본사와 교섭하도록 강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봉법이 시행되면요. 서로 다른 업체들의 하청 근로자들이 매주 돌아가면서 단체 교섭을 요청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22개 업체와 매주 돌아가면서 교섭하면 반년이 그냥 가는 겁니다. 국내에서 조선업 하고 싶겠습니까? 지금 마스가를 통해서 미국에 대거 투자를 한다고 하는 판에 만약에 이것을 성사시켜서 해외에 조선소를 지을 수 있다면 예. 아마 그런 일자리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 점이 걱정됩니다. 말로는 경기 살린다면서 속으로는 행동과 이런 거는 반기업 아니냐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와서요. 알겠습니다. 균형을 맞춰봤습니다. 3위 경제부총리의 답변에 소액 투자자들이 분노했다는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3위였습니다.